반갑습니다. 주식비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지표들이나 기법들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분석의 기본적인 틀도 없이 각종 지표나 기법들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보조지표와 기법들은 기본적인 분석이 가능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이나 시각적인 확인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사용 경험치가 반드시 따라 주어야만 올바른 분석과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의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추세를 살펴봐서 주가의 방향성을 먼저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JMT 차트가 켜져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을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분석할 때는 일단 본인의 매매 포지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중장기적인 측면과 단기 스윙의 측면에서 분석을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 차트의 분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 분석을 할 때 특정 구간을 설정하셔서 캔들들의 고점들은 고점들끼리, 저점들은 저점들끼리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추세의 고점과 저점, 즉 지지와 저항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JMT의 경우 이곳에 단기 급락의 하락 박스, 그리고 횡보 구간의 횡보 박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 크게는 이와 같은 삼각 수렴의 박스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점 이후에 이와 같은 저점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캔들의 고점들과 캔들의 저점들을 이처럼 이어보면 하락 박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 박스를 보시면 하방 경직되어서 지속적인 하락이 이처럼 이어졌는데, 박스의 상단 저항을 바로 이곳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멈춰 세웠고 추세의 변곡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락하던 추세에서 하락을 멈추는 추세의 변곡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세의 변곡이 일어나면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때부터 단기권 매매가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단기권 공략을 했다면 당연히 대응 라인은 추세 변곡이 발생된 이 라인이나 캔들의 시가 라인이 다시금 이탈이 될 때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의 변화가 시도가 되었는데 이처럼 하락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하락하던 파동이 멈춰지고 추세를 돌려 세우는 이러한 중요한 라인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곳이 다시금 이처럼 이탈이 되게 된다면 추세 변곡의 실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중요한 손절 대응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횡보 구간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횡보 구간의 고점들과 저점들을 이처럼 이어보면 박스권의 형태의 주가의 횡보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박스 구간에 주가가 갇혀서
이곳 박스 상단의 저항을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밀렸던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 박스 상단을 이곳에서 돌파가 나온 것이 다시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돌파 후에 지금 단기권에서 주가가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박스 상단 돌파 라인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 추세 변곡 라인을 기준으로 짧은 손절을 잡고 공략이 가능한 관점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삼각 수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삼각 수렴 구간 안에서 삼각수렴의 상단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돌파 구간, 바로 이곳이 박스 상단 돌파 구간과도 수렴이 되어 있는 이곳이 추세의 변곡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 라인이 하방으로 이탈되지 않는 동안에는 단기권에서 공략이 가능한 라인이 만들어졌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추세 변곡은 당연히 지지라인의 이탈이 나왔을 때는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 하락 박스에 하단부가 이 하락 박스의 하단부가 이처럼 이탈이 됐다라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낙폭이 더 커졌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횡보 박스의 저점 지지 구간이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곳에 매물을 쌓은 다음에 추세가 이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강한 단기 급락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삼각수렴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에 하단부가 이처럼 이탈이 되게 된다면 수렴 구간에 하단이 이탈이 되면서 추세가 급락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가는 말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주가가 더 빨리 상승하는 것이고, 주가가 저렴해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잘못 잡으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더 빨리 더 큰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추세 전환이 상승으로 되었다라고 해도, 이처럼 상승으로 되었다라고 해도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시작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고, 만약 공략을 한 다음에 추세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하락으로 실패하게 되더라도 추세 전환 구간에서는 손절이 굉장히 짧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간이 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략 후 빠르게 방향성이 확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 라인을 잘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경험치를 쌓다 보면 바닥에서 이격이 조금 높게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단기 추세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되고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트레이딩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1년 장기 평선, 이처럼 1년 장기 평선에서 이격이 크지 않은 종목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매매 공략을 연습을 해보신다면 손실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매매 연습을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주가의 흐름 정도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도 크게 위험한 구간의 매매는 대부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차트 분석에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바닥권 추세전환 종목을 잡아내는 검색기를 멤버십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검색기 받아보시고 포착 종목들 위주로 추세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